자, 이제 시뮬레이션 된 포카 캐시를 렌더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로드 하나를 만들어서요, 만들어준 이 VDB로 이제 이 만들어진 캐시를 다시 불러오고요. 자, 미들 클릭으로 해상도를 확인해 보면은 130, 112, 122 이 정도가 되는데요. 자, 파이널 시뮬레이션이라고 하기에는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에요. 보통 프록시라 그러죠. 보통 이렇게 프리뷰를 좀 보기 위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그래프 디테일이 있는 상태로 이렇게 확인용으로 시뮬레이션 거는 정도죠. 이제 요 정도 사이즈의 이렇게 근경으로 실제로 사용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캐시고요. 다만 오늘은 이제 렌더링 이런 뭐 공부를 좀 테스트하는 겸사겸사 하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조금 적당한 낮은 캐시를 이용해서 한번 렌더링을 어떻게 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퀄리티가 좀 떨어지더라도 요 시뮬레이션 해상도가 낮아서 그렇구나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선 렌더링 하기 위해서 자, 요 보라색 탭을 이제 일로 옮겨 놔도 되고요. 아니면은 여기다가 다시 한번 널을 달아서 이렇게 아웃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요. 자, 실제로 렌더링은 이렇게 밖으로 이렇게 빼서 렌더링을 하는 게 조금 더 관리하기가 좋은 측면이 있습니다. 렌 익스플로션 노드를 하나 만들어 주고요. 오브젝트 머지로 아까 파일로 임포트 돼 있던 곳에서 아웃 노드로 이렇게 캐시를 가져오도록 할게요. 자, 다시 한번 정보를 보면요. 필드가 덴시티와 템퍼처와 히트 이렇게 세 가지 필드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덴시티는 이렇게 진짜로 눈으로 이렇게 확인을 했는데요. 자, 우리가 쉐이딩 상에서 봤던 거랑은 좀 다르죠. 우리가 비지빌리티로 봤을 때는 그 파이로의 그 안에 색상 이런 것들을 같이 볼 수 있었는데요. 지금은 그런 게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눈으로만 볼 수 있고요. 자, 이거를 조금 더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요. 볼륨 비주얼라이제이션이라는 노드가 있어서 자, 여기에 스모크를 쓸 필드를 적어주면 덴시티를 쓸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연기를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옆에 에미션이라는 필드에 요 탭에 가보시면은 여기에 에미션 필드를 뭘 쓸 겁니까? 이렇게 나오는데요. 에미션이 이제 발광을 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불을 말을 해요. 그래서 여기다가 히트 이렇게 적어주면 자, 그리고 1 그러면 요 히트 필드만큼 이렇게 히트 필드는 이제 화염을 말을 하고요. 화염만큼 이렇게 밝아지는 걸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에미션의 컬러는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돼 있어서 여기에 보통 템퍼레이처를 넣어주면 템퍼레이처 온도 필드에 따라서 이렇게 색상이 정해지고요. 이거를 예를 들어서 노란색 이쪽에 주황색 정도 한번 넣어볼까요? 주황색 여기에 빨간색 색상을 넣어주고 여기서 레인지 값을 적절하게 이렇게 잡아주면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색상을 이렇게 넣어서 확인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 기능이 어디 들어있냐면요. 바로 파이로 시뮬레이션에 우리가 봤던 요 멀티필드의 요 옵션이랑 같은 옵션이에요. 덴시티 이렇게 그래프 있고요. 에미션에 보니까 에미션 스케일 1.5에 히트 템퍼처 0에서 5를 요런 램프를 씁니다. 한번 카피 파라미터 이렇게 해가서 자, 여기가 아니고요. 렌더 익스플로션에 가서 여기에 페이스트 이렇게 램프를 넣어주고 아까 똑같이 1.5였나요? 이렇게 넣어주고 그 다음에 스모크 쪽에 덴시티 여기도 덴시티 그 다음에 컬러는 검은색이면 이렇게 검은색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시뮬레이션 할 때 봤던 그런 화염 느낌으로 이렇게 실제로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이건 눈으로 보기 위한 용도고요. 실제로 렌더 걸었을 때 이렇게 똑같이 나옵니다.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자, 이제 이거는 그냥 정말로 우리가 뽑은 시뮬레이션 캐시가 괜찮은지 확인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은 벨로시티 필드가 없지만 벨로시티를 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도 괜찮겠죠. 자, 우리 여기 잠깐 시뮬레이션 이쪽으로 돌아와서 요 캐시를 가져오기 전에 여기 지금 벨로시티 필드들을 다 빼놨는데요. 자, 여기다가 잠깐 임시로 벨을 한번 켜서 벨로시티 필드를 가져와 볼게요. 벨. 자, 벨로시티 필드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간단하게는 이렇게 스캐터로 점을 적당히 찍어 온 다음에 이렇게 점 찍어 왔죠. 자, 볼륨 트레일이라는 노드가 있어요. 그래서 왼쪽에 보면 포인트, 오른쪽에 벨로시티 볼륨 이렇게 넣을 수 있게 돼 있어서 이렇게 양쪽으로 연결해 주면 우리가 이렇게 포인트에다가 벨로시티 필드의 방향을 이렇게 연결된 거를 직접 이렇게 눈으로 비주얼라이즈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요게 바로 우리 벨로시티 보는 요런데 요 멀티필드에 또 멀티필드가 아니라 여기 벨로시티 쪽에 이렇게 가보면은요, 우리 가이드에 이렇게 벨을 볼 때 이런 식으로 봤었잖아요. 여기 가보면은 여기에 XY 플랜 뭐 이렇게 옵션들이 들어있는데 바로 저 노드를 이용해서 지금은 간단하게 이렇게 스캐터를 해서 썼지만 이제 그리드를 하나 갖다 놔도 되겠죠. 그리드를 갖다 놔서 이렇게 이게 아니라 이제 XY 플랜 위로 좀 올려주고 포인트를 이렇게 더 많이 찍어주 10이 아니라 10의 그 그리드 간격을 이렇게 더 키워준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연결해주면 이렇게 그리드 상태에서 또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볼륨을 벡터 필드 같은 경우는 볼륨 트레일, 그 다음에 일반 볼륨 같은 경우는 볼륨 비주얼라이즈 이런 걸로 이제 좀 이렇게 직접 확인해 볼 수 있고요. 또 최근에는 여기에 비주얼라이즈에 이렇게 볼륨들이 있어서 이렇게 직접 비주얼라이저로도 이렇게 비슷한 식으로 이렇게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는 것들, 렌더링이 아니라 그냥 확인할 때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조금 이제 같이 알아봤고요. 자, 그 다음에 요즘 비주얼라이저가 이제 켜져 있어서 그렇고요. 자, 그래서 이제 렌더를 해볼 건데요. 자, 쉐이더는요. 자, 우리가 여기 쉘프 탭을 만들 때 이렇게 파이어볼이라는 쉐이더가 자동으로 생성되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이거를 그대로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매터리얼에 여기에 이렇게 내려보면 파이어볼 플레임 혹은 뭐 스펄스 요거는 이제 스펄스용이고요. 파이어볼 요거를 직접 이렇게 만들어서 사용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베이직 스모크에다가 똑같이 지난 시간처럼 직접 만들어줘도 괜찮습니다. 한번 이렇게 열어서 한번 확인해 보면요. 베이직 스모크. 사실은 자, 얘 같은 경우는 파이로 쉐이더 클래식이라는 쉐이더고요. 마찬가지로 셋 다 같은 그 쉐이더예요. 같은 매터리얼이고요. 다만 파이어볼은 이렇게 폭발을 만들기 쉽게 이렇게 미리 좀 값들이 이렇게 설정이 돼 있는 거고요. 자, 베이직 스모크는 그냥 연기 전용으로 이렇게 그냥 셋업이 돼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프린서플 쉐이더 하나를 가지고 여러 가지 재질을 다 설정하듯이 이제 파이로 같은 경우도 이 파이로 쉐이더 가지고 하나 가지고 불이나 폭파, 뭐 연기 등 전부 이렇게 쉐이딩을 할 수 있게 디자인이 돼 있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기본적으로 기본 이제 렌더 셋업들을 조금 다시 진행을 해 보도록 할게요. 폭파를 이렇게 만들었고요. 이 폭파는 우리 여기 들어있는 매터리얼에 파이어볼 처음 만들어진 얘를 이렇게 적용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지워버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바닥을 하나 만들어 줄 건데요. 그리드를 하나 만들어서 랜, 그라운드 이렇게 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사이즈만 조금 이렇게 키워서 바닥을 이렇게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바닥은요, 지난 시간에도 잠깐 했지만 그 베이직 디퓨즈 노드를 어디냐 베이직 디퓨즈 매터리얼 이용해서 그냥 간단하게 디퓨즈만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이직 디퓨즈. 자, 이렇게 적용을 해주고요.
자, 메터리얼에서 디퓨즈는 이렇게 지금 0.5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제 폭파가 이렇게 조명 처리 뭐 이런 것들도 좀 어떤지 잘 보기 위해서 약간 좀 낮춰주고요. 0.1 정도로 줄여줄게요. 자, 그래서 좀 어둡게, 좀 어둡게 이렇게, 디퓨즈, 리플렉시티 이렇게 낮춰주고요. 자, 그 다음에 이 폭파는 파이어볼 적용됐으니까 일단은 한번 아웃노드에 가서 만트라 만들어주고요. 자, 카메라를 이제 잡아줘야 되는데, 자, 한 이 정도 느낌으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뉴 카메라. 그래서 캠 1. 그 다음에 이제 오브젝트에 가서요. 폴스 오브젝트에 우리 폭파와 그라운드 두 개를 넣어서 일단 렌더링을 바로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렌더링이 진행된 걸 볼 수 있고요. 바닥에 그림자 뭐 이런 쉐이더들이 들어왔고 연기가 이렇게 좀 들어있는 거를 볼 수 있네요. 자, 신비에서 봤던 거랑은 확연히 느낌이 좀 달라요. 일단은 연기가 생각보다 짙은 연기가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불도 뭐 조금 더 이렇게 폭파 느낌이 아니라 그냥 가볍게 타고 있는 느낌이 좀 들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쉐이더를 가지고요, 이제 조금 더 조절을 해서 맞춰주도록 할 거예요. 자, 메터리얼에 가보니까요. 자, 파이어볼 됐더니 덴시티 스케일이 0.3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덴시티, 스모크의 농도가 이렇게 낮은 거겠죠. 자, 그래서 덴시티 스케일을 1까지 올려주면 이제 좀 이렇게 연기가 짙은 연기로 표현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스모크 컬러는 우리 컬러, 브라이트니스, 덴시티 스케일 요것들에 대한 옵션들은요, 지난 시간에 연기들을 공부하면서 좀 같이 공부를 했고요. 자, 스모크 필드를 한번 가볼게요. 자, 여기 보면은요, 스모크 필드, 파이어 필드, 템퍼처 필드 이렇게 똑같이 완전히 같은 옵션들이 이렇게 세 가지 탭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자, 덴시티의 볼륨을 실제로 어떻게 사용할 거냐에 대한 그런 세부 옵션들이에요. 자, 지금은 덴시티가 0인데는 연기 농도도 0이고요. 덴시티가 0.1이면 0.1, 1이면 1 이렇게 1대1로 매칭이 된다 그러면 우리가 핀레인지 같은 걸로 이렇게 램프를 해서 가져올 수 있게 이렇게 핀레인지, 소스 타겟, 또 램프, 룩업 램프를 그릴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옵션들이 여기 같이 포함이 되는 거죠. 자,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지금은 0에서 1 레인지를 이렇게 연기로 가져왔지만 만약에 이거를 0.1 이렇게 잡아주면 0.1 덴시티가 농도가 1이 되는 거니까 훨씬 더 짙은 연기를 만들어 줄 수 있겠죠. 반대로 이게 10 이러면은 0에서부터 10까지가 0에서 1로 되니까 굉장히 옅은 농도의 연기를 만들어 줄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핀레인지 하듯이 이렇게 소스를 가져오는 부분이고요. 그 가져온 소스를 또 램프를 이용해서 쉐입을 잡아줄 수 있습니다. 자, 지금은 이제 뭐 시뮬레이션 상태가 이렇게 나쁘지 않고 괜찮아서 그냥 이렇게 디테일하게 잡고 이러지 않는데요. 만약에 필요하다면 농도를 이렇게 잡는 것보다는 약간 이런 식으로 이렇게 깎아 잡아주면요. 자,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좀 만들어 주면은 이게 어떤 그래프가 되냐면요. 덴시티가 이렇게 어느 순간에 0.9, 0.8 이렇게 떨어지다 보면은 급격하게 확 농도가 낮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러면 어떤 느낌이 나냐면요. 이렇게 자꾸 추가가 되는데 어떤 느낌이 나냐면 엣지들이 부드러운 게 아니라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선명해져요. 자, 이게 해상도가 낮고 그래서 잘 확인이 되지는 않을 텐데요. 요 엣지들의 여기가 요 엣지 라인들이 이렇게 부드럽지 않고 이렇게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조금 더 이렇게 선명한 라인들이 생기는 거죠. 조금 더 볼륨감이 느껴진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자, 거꾸로 이게 이런 그래프가 아니라 만약에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요? 느슨하게 떨어지게 되면은 네, 이런 그래프가 아니라 이렇게 좀 부드럽게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은 네, 거꾸로 이 엣지 부분이 이렇게 칼처럼 선명해지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소프트해지겠죠. 자, 이 엣지 부분이 이제 이렇게 더 소프트해진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자, 물론 이거를 이렇게 막 다 그래프로 조정해서 원하는 느낌을 만들 수도 있지만 보통은 그렇게까지 막 진행을 하지는 않고요. 보통 요 핀레인지 가지고 요 전반적인 농도를 좀 급격히 올리거나 내려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 이렇게 좀 만지면서 작업을 해주는 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은 이제 여기가 뭐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지만 좀 너무 소프트한 것 같으니까 램프는 그냥 이렇게 평범하게 만져줄 거고요. 자, 대신에 여기도 그냥 굳이 이렇게 적용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덴시티 스케일 정도로만 그냥 조절해줘도 무난할 것 같고요. 지금 1보다는 1 정도 뭐 나쁘지, 살짝 올려도 될 것 같긴 한데요. 일단은 이 정도로 그냥 놔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연기 그 세부 조절 항목으로 이렇게 덴시티 연기를 조절할 수 있다, 이렇게 확인을 해봤고요. 이제 다음은 불을 어떻게 쉐이딩을 하는지를 좀 알아볼 거예요. 자, 후디니에서 불을 렌더링 할 때는요, 두 가지 필드를 사용을 하는데요. 히트랑 템퍼처, 이렇게 두 개의 필드를 사용하게 됩니다. 자, 대부분의 렌더러들이요, 그 필드를 템퍼처만 갖고 쉐이딩을 해요. 그런데 후디니는 좀 특이하게 이렇게 히트라는 다른 필드 하나를 같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자, 히트는 이제 후디니의 화염의 영역이에요. 플레임이라고도 표현을 했었고요. 자, 그래서 후디니에서는 그 히트를 가지고 불의 영역을 잡아주고요. 템퍼처를 가지고 그 불의 색상을 정하게 이제 디자인이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필드 여기 내용들을 보면요. 자, 파이어 인텐시티, 세기라고 돼 있지만 이제 요 불의 영역을 말을 하는 거고요. 히트를 사용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템퍼처 필드, 그래서 실제로 이 색상, 요 불이 어떤 색상을 띠는지가 이렇게 템퍼처라는 필드로 사용을 하게 기본값으로 들어있어요. 자, 파이어의 인텐시티와 템퍼처 스케일 이렇게 두 개가 들어있는데요. 인텐시티는 말 그대로 이 불의 강도예요. 얘가 10 이렇게 되면은 훨씬 더 불이 세질 거고요. 이렇게 더 강해지죠. 얘가 내리면 내릴수록 불은 이렇게 연해져요. 자, 하지만 이렇게 강도를 조절하는 거지 색상 자체가 바뀌는 건 아니에요. 자, 템퍼처 스케일을 보면은, 자, 요 템퍼처 스케일에 따라서 요 램프에 따라서 색상이 요 색상부터 요 색상까지 이렇게 옮겨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템퍼처가 올라가면 그냥 밝아지는 게 아니라 색상이 이쪽으로 점점 치우치게 되는 거죠. 얘가 2 이렇게 해주면은 전부 다 거의 하얀색으로 아마 바뀌게 될 거고요. 마찬가지로 얘가 뭐 0.01, 0.01 이렇게 온도가 줄어들면 색상 자체가 이쪽으로 이렇게 옮겨지게 되는 거죠. 디폴트 0.2 이렇게 해주니까 얼추 이렇게 적정한 이렇게 레인지로 램프가 이렇게 들어오는 거를 볼 수 있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램프를 가지고 컬러를 잡아주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하고요. 자, 이거 마찬가지로 이제 상황에 따라서는요, 램프를 그대로 안 쓰고요, 이렇게 안에다가 색상들을 막 더 추가해서 디테일들을 만들거나, 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면은 이렇게 요 사이에 색상들이 더 들어오면서 뭔가 이렇게 디테일한 느낌들이 더 추가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안 쓰고요, 램프 사이에다가 막 색상들을 자잘자잘하게 끼워서 불의 디테일을 만들거나 이렇게 잡아주기도 해요. 마찬가지로 자, 파이어 인텐시티 부분에서도요, 똑같이 이렇게 룩업 램프 이렇게 써서 이거를 그대로 안 쓰고요, 특정 부분만 이렇게 불이
세게 나오게 이런 식으로 피크들을 잡아주게 되면은, 자, 잠깐 세워놓고요. 이렇게 피크들을 잡아주게 되면 이 부분만, 요 피크 있는 부분만 불이 환하게 밝혀지니까 이렇게 또 어떤 특정 영역만 불이 들어오게 뭐 이런 식으로 잡아줄 수도 있습니다. 자, 폭파 같은 데서 이 램프를 많이 쓰진 않고요. 오히려 이런 모닥불이나 이런 불들 보면은 불꽃들이 이렇게 갈라지잖아요. 네, 이렇게 전체가 다 빨간 게 아니라 이렇게 끝부분이 이렇게 떨어져 나간다던가 이런 갈라지는 느낌들을 잡아주기 위해서 이렇게 히트의 영역 램프를 저런 식으로 그래프를 처리해서 작업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최근의 파이로 시뮬레이션 자체는요, 이 안에 있는 템퍼처나 히트 자체가 이미 굉장히 디테일하고요. 슈레딩이나 이런 디스터번스 같은 것들로 인해서 이렇게 불꽃들 이렇게 뜯겨 나가는 것들조차도 이렇게 잘 표현이 되기 때문에 쉐이더에서 그렇게 인위적으로 램프를 가지고 막 디테일을 추가하고 이런 일을 많이 하지는 않아요. 자, 이렇게 매터리얼에서 디테일을 추가하는 거는 장단점이 있는데요. 쉐이더에서 추가적으로 이렇게 디테일을 넣어줘서 조금 더 좋은 이런 디테일을 만들어 줄 수도 있지만, 반면에 인위적으로 넣는 디테일이다 보니까 굉장히 디테일해 보이긴 하지만 자연스럽지 못하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램프나 이런 것들을 넣을 때는 좀 잘 판단을 해줘야 돼요. 과연 디테일이 필요한 부분인가, 아니면 그냥 자연스럽게 이제 시뮬레이션 된 결과를 그대로 쓰는 게 나을 것인가. 자, 여기 있는 컬러도요, 사실은 우리가 임의로 넣어줄 수도 있지만요, 후디니에 이렇게 들어있는 이런 컬러들이, 자, 실제로 촬영된 불들에서 이렇게 불의 온도별로 이렇게 직접 색상들을 찍어서 이렇게 적절한 색깔들을 미리 넣어서 이렇게 팔레트로 만들어 놨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불의 컬러는요, 현재는 조금 다른 방법으로 사용하는 게 이제 더 많이 보편화가 되어 있는데요. 바로 여기에 보면은 템퍼처 투 컬러 램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바로 이 템퍼처 투 피지컬 블랙 바디 컬러. 자, 요 모드를 이제 요즘에는 더 많이 선호하는 편입니다. 자, 블랙 바디 컬러라는 거는요, 이제 우리말로 하면 이제 흑채 복사 뭐 이런 의미인데요. 정말로 물리적으로 이 온도에 따라서 어떤 색상이 나오는지를 이제 물리적으로 계산해서 실제로 색상을 잡아주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디테일은 이렇게 좀 없어 보일지 몰라도 가장 정확하고요, 가장 물리적이어서 가장 자연스럽게 불을 표현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템퍼처 필드 쓴 거를요, 템퍼처 필드가 0인 부분은 0도, 그 다음에 템퍼처 필드가 1인 부분은 5000도로 이렇게 셋업을 해서 이렇게 온도를 맞춰라, 이런 의미고요. 이 K라고 되어 있는 단위는 이제 켈빈 온도라고 부르죠. 그래서 0도가 이제 켈빈 온도 0도가 이제 실제로 그 마이너스 273도가 켈빈 0도 뭐 이렇게 이제 과학 물리에서 쓰는 그런 온도 값이에요. 그래서 뭐 굳이 이거를 그러면 실제로 뭐 섭씨로 몇 도 뭐 이런 거 계산하고 이럴 게 아니라 그냥 낮은 온도는 템퍼처가 0일 때 0, 1일 때는 5000 정도구나. 그러니까 5000 정도 뜨겁다 뭐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게 15000 이러면은 같은 템퍼처 1이지만 15000도로 셋업이 되는 거니까 불 자체가 훨씬 더 뜨거운 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색상도 더 뜨거운 색상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물리 시간에 배우셨을지 모르지만 불이 뜨거우면 뜨거워질수록 점점 더 노란색, 하얀색 이런 색으로 색상이 바뀐다. 그래서 태양은 노란색, 빨간색이 아니죠. 그런 그 실제 색상을 이렇게 나타내게 되는 거죠. 3000 이러면은 아까보다 좀 덜 뜨거워졌으니까 색상 자체도 점점 이렇게 적색기로 이렇게 떨어져 가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제일 밝은 데가 500도야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거의 밝지가 않죠. 자, 그래서 이렇게 온도를 설정해서 이렇게 색상을 이제 직접 잡아주는 방법이고요. 아놀드나 다른 렌더러도 저 블랙바디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어서 이제 다른 렌더러를 사용할 때도 이렇게 좀 쉐이더를 변경하거나 이런 것도 이제 좀 편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블랙바디에는
어댑테이션, 번 이렇게 추가로 두 가지 옵션이 더 붙어 있는데요. 자, 어댑테이션 같은 경우는 0.15 이렇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0.5 이렇게 올려보면, 자, 낮은 온도 부분을 조금 더 이렇게 어느 정도 색깔을 더 그 밝기를 색상을 어떻게 더 올려줄 거냐,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온도가 낮은 쪽, 없어졌죠. 아예 여기 밝은 데들은 여전히 남아 있고요. 0.1 그러면 이렇게 불들이 이렇게 어두운 부분을 이렇게 적절하게 조절해 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번 같은 경우는 가장 밝은 곳 위주로 이렇게 색상이 더, 이쪽이 아마 더 이렇게 세게 타들어가는 그런 옵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두 가지 옵션으로 이제 기본 온도를 잡아주고, 번과 어댑테이션으로 이제 좀 세부 이런 강도나 세기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잡아서 쉐이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램프하고 다른 점은 컬러를 신경 쓰지 않아도 되죠. 그냥 물리적으로 온도에 따른 적절한 색상을 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파이어 인텐시티보다 조금만 낮춰주고요. 이 정도면 뭐 나쁘지 않은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이제 불 관련해서 이렇게 스모크도 물론 조절해야 되고요. 파이어 부분도 램프나 블랙바디로 컬러들을 잡아줘야 되고요. 세기도 잡아줘야 되며, 각각은 컬러는 템퍼처로, 세기는 히트로, 스모크는 덴시티, 이렇게 각각의 필드가 관장하고 있어서 또 각각의 필드를 이렇게 아까 핀레인지나 이런 세부 옵션으로 또 더 조절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쉐이딩을 좀 조절을 해주게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볼 거는요. 지금 이렇게 단순하게 라이팅을 디렉셔널 라이트, 이렇게 디스턴트 라이트 하나만 쳐놨는데요. 자, 물론 조명을 더 추가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뭐가 부족한 부분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요, 바로 이 불 부분이 조명이 실제로 여기에 적용이 안 돼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여기 불이 있으면 바닥에 붉게 이렇게 조명이 들어가야 되는데, 실제로는 지금 그게 조절이 안 돼 있죠. 자, 그러면 이제 불을 조명으로 쓸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좀 볼 건데요. 자, 한 가지 방법은 아웃로드에 가서 보시면은요. 자, 리미트 탭에 보면은 우리가 반사를 몇 번 시킬 건지, 굴절을 몇 번 시킬 건지, 이런 조절을 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자, 그런데 밑에 보면은 볼륨 리미트라는 또 리미트가 하나 있네요. 바로 볼륨에서 나오는 빛을 몇 번 이렇게 더 반복해서 계산할 거냐, 이런 옵션이에요. 그러니까 볼륨 리미트가 이렇게 올라가 줘야 실제로 이 볼륨에서 나오는 이런 빛이라던가 이런 연기에서 나온 이런 조명들이 이렇게 바닥으로 한번 떨어질 수가 있는 거죠. 이 올려주면 이제 두 번 반사된 것까지 이렇게 같이 처리가 될 거고. 자, 이제 아까하고 다르게 이 아래쪽에 이 불에 의해서 약간 밝아진 느낌이 이렇게 조금 추가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게 불에 의한 조명은 아니에요. 단순히 그냥 이 볼륨에서 이렇게 반사된 빛들이 여기에 조금 더 비춰진다, 이 정도 생각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라이팅이 된 빛이 이렇게 부딪혀서 볼륨에서 나오는 거지, 이 화염에 의한 라이팅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이런 옵션도 있지만 사실상 실제로 이 불의 조명은 아니고요. 자, 진짜로 조명을 쓸 수 있는 방법은요, 이제 라이트를 이용을 하는 건데요. 자, 라이트 노드 하나를 달아서, 자, 타입의 포인트, 라인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 지오메트리 타입을 이렇게 골라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지오메트리를 라이트로 쓸 거냐, 이런 옵션인데요. 자, 여기 보면은 에어리얼 라이트 옵션 쪽에 가보면은 여기에 지오메트리 오브젝트 뭘 쓸 건가요? 이렇게 넣는 항목이 있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 폭발을 쓸 겁니다, 이렇게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심뷰에서도 이렇게, 자, 요거 빼볼까요? 자, 포인트 라이트, 지오메트리 라이트.
그리고 지오메트리 라이트로 이렇게 오브젝트 얘를 쓸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얘가 라이트로 이렇게 불이 들어온 걸 볼 수 있고요. 보시면은 여기 라이트 표시가 됐죠. 자, 볼륨 같은 경우는 이제 라이트로 쓰기 위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넣어주면 되는데요. 이 볼륨이 실제로 불의 강도가 어떤지 이런 거를 알 길이 없죠. 그래서 여기에 매터리얼도 같이 넣어줘야 돼요. 매터리얼을 우리 파이로 방금 파이어볼 이렇게 매터리얼을 넣어주면 이제 요 볼륨을 요 매터리얼을 적용해서 라이트로 사용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요 상태로 렌더링을 해보면요. 이제 요 불 부분이 조명으로 적용돼서 이렇게 떨어지는 걸 볼 수 있고요. 그 조명의 크기는 당연히 여기 라이트의 인텐시티나 익스포셜 이런 것들을 조절해서 당연히 강도를 또 더 조절해 줄 수도 있겠죠. 자, 지금은 보면은 아직은 이렇게 뭔가 조명이 많이 떨어져 있는 것 같지 않지만요. 익스포저 값을 4 정도까지 이렇게 올려보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 조명에 의한 이렇게 불들이 이렇게 퍼져나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자체도 조명이 먹으면서요. 조금 더 그럴싸해진 이런 느낌을 줄 수 있죠. 자, 다만요. 이렇게 조명을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이 샘플링이 굉장히 떨어져요. 왜냐하면 화염 자체를 전부 라이트로 쓰다 보니까 당연히 이렇게 샘플링이 안 좋겠죠. 그래서 이쪽에 자, 여기 보면 여기 샘플링 퀄리티 값을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렇게 올려줘야 이런 샘플링들이 좀 잡힐 거고요. 자, 그러다 보면은 이제 렌더 타임이나 이런 것들이 확실히 좀 부담스럽게 뭐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히려 우리 방금 본 이 볼륨 라이트, 지오메트리 라이트로 쓰는 이게 사실 이게 제일 정석이거든요. 이 방법도 사실 그렇게 많이 쓰지는 않아요. 지금 본 것처럼 이렇게 그리드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 이 안쪽이 좀 타들어가는 문제도 있지만 그거보다도 이 샘플링 퀄리티 때문에 자, 굉장히 노이즈가 심하게 생기고요. 그 노이즈들을 잡기 위해선 렌더 타임이 또 굉장히 많이 소모가 되죠. 그래서 퀄리티는 분명히 좋은 부분, 이제 훌륭한 면이 있지만요. 실제로 우리가 실무에서 작업을 할 때는 이 방법이 그렇게 많이 쓰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물론 라이팅 팀에서 렌더러를 만트라로 쓰지도 않기 때문에 아놀드나 이런 다른 렌더러가 이걸 지원하지 않거든요. 후디니에서 렌더할 때만 적용 가능한 부분이라 이제 또 그만큼 또 사용 뭐라 그럴까요? 좀 제약이 걸리는 부분이 있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처리하냐 그러면은 사실은 그냥 렌더 패스로 처리를 해요. 그냥 렌더링 하고요. 그 다음에 포인트 라이트로 요 폭파 위치 여기 언저리에다 이렇게 하나 포인트 라이트 주황색으로 만들어서 그리드만 따로 렌더링 한 다음에 합성해서 그걸 가지고 폭파 느낌이 나게 그 색상에 키를 주거나 인텐시티 같은 걸 조절해서 라이트처럼 쓰는 거죠. 포인트 라이트의 경우는 굉장히 노이즈도 없고요. 깨끗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포인트 라이트는 조금 그래도 너무 디테일이 없는 것 같아. 그러면은 이 폭파를 폴리곤으로 바꾼다던가 컨버트 VDB 노드 같은 걸로요. 혹은 좀 모양이 크게 이렇게 좀 그 스피어 라이트나 요런 정도로 이렇게 조절을 해서 거기에 주황색 이렇게 컬러를 입혀서 라이트로 사용한 다음에 그리드를 렌더해서 합성해서 이렇게 더 많이 조절을 하는 편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론을 다시 얘기하면은 우리가 볼륨을 이렇게 조명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지오메트리 라이트를 이용하는 방법이 가장 정석이긴 하지만 자, 이걸 쓸 경우엔 노이즈가 좀 심해지는 관계로 노이즈가 좀 많이 심해지는 관계로 이렇게 많이 쓰지는 못하고요. 오히려 포인트 라이트를 심어서 그거를 따로 렌더링해서 합성해서 조절한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볼륨 라이트를 보면서 자, 여기 이렇게 뭐죠? 프리뷰 상에서는요, 요 IPR 상에서는 요 샘플링을 보는 거는 사실 불가능해요. 애초에 그런 용도로 만들어진 뷰가 아니기 때문에요. 자, 그래서 이제 이쪽에 씬뷰에서 한번 만트라로 렌더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렇게 렌더링 하면서 이제 파이널 렌더를 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들을 조절해야 되는지, 어떤 샘플링들을 조절해야 되는지, 볼륨만의 그런 옵션들을 조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이제 렌더링 시간에 어떤 것들을 배웠었냐면은 실제로 이 픽셀 샘플과 그 다음에 여기 민레이 요 뭐죠 이쪽에 그 베리언스 안티얼라이싱 웨이 베리언스 안티얼라이싱 이쪽 샘플에 관해서도 배웠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라이트의 샘플들, 라이트의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쪽에 샘플링 퀄리티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배웠었는데요. 자, 볼륨은 볼륨만의 또 샘플링 옵션들이 몇 군데 더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렇게 렌더를 잠깐 걸어봤는데요. 이건 잠깐 세워두고요. 자, 아웃로드에 가보면은 어떤 옵션들이 있냐면요. 자, 렌더링의 샘플링 탭에 보면은 이렇게 볼륨 퀄리티부터 시작해서 볼륨 스텝 레이트, 볼륨 섀도우 스텝, 뭐 이렇게 볼륨 관련된 옵션들이 좀 들어있어요. 자, 여기 보면 볼륨 스텝 레이트 0.25라고 돼 있는데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레이 마취라고 그래서 볼륨 렌더를 하는 알고리즘에 대해서 좀 배워봤어요. 그래서 볼륨을 이렇게 쪼개면서 안으로 레이를 쏴가면서 이렇게 샘플링해서 요 스텝 사이즈가 작으면 작을수록 디테일하고 크면 클수록 좀 덜 디테일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자, 볼륨 스텝 레이트는요, 우리가 스텝 사이즈는 씬 스케일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값을 이렇게 적어주기가 조금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어서요. 자, 여기에 0.25 이러면요, 이 복셀 기준으로 얼마나 스텝 사이즈를 정해줄까 이런 뜻이에요. 이 값이 1이 되면은 복셀 하나당 하나씩 전부 다 계산하는 거고요. 0.25는 한 4분의 1씩 이렇게 건너뛰어가면서 계산한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따라서 볼륨 스텝 레이트가 1이 되면은 100% 퀄리티로, 자, 이 가지고 있는 모든 복셀을 다 체크해 가면서 실제로 렌더링을 한다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볼륨 퀄리티가 4가 되면은 실제로 그거보다 더 많이 4배 복셀 하나당 4번씩 막 찍어가면서 계산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복셀이 뭐 이제 따라서 이게 1보다 커질 이유는 전혀 없겠죠. 복셀보다 더 디테일하게 할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복셀 하나 다 같은 값이니까요. 그래서 1보다 커질 이유는 없는데요. 자, 얘가 커져야 될 때가 이제 있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일 거야. 아마 다음 시간에 이제 얘가 어떨 때 1보다 더 올라갈 수 있는지 이제 또 관련된 내용들을 좀 배우게 될 거고요. 자, 일반적인 작업에서 이게 1 이상 올라갈 필요 없고요. 후디니 헬프에서 보면은 0.25 정도 쓰는 거 좋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 볼륨 퀄리티가 아니라 스텝 레이트. 자, 실제로는 0.25면 좀 듬성듬성 계산하니까 안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는데, 자, 샘플링이 되고 이럴 거라 이 정도 수치로 작업하는 게 렌더 타임이나 퀄리티나 다 괜찮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굳이 뭐 올린다고 더 좋아 보이거나 이러진 않아요. 결과가 달라지긴 하는데 달라지는 거랑 이렇게 좋아지는 거랑 또 좀 다르죠. 나빠지고 이럴 것까지는 아니지만요, 렌더 타임은 이게 올라가면 굉장히 많이 늘거든요. 아무래도 그 스텝 사이즈가 줄어드는 거니까 연산 자체 굉장히 많아지거든요. 자, 그래서 그냥 이렇게 디폴트로 사용하는 게 나쁘지 않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디퓨즈나 이런 거 계산하듯이 요 볼륨 퀄리티 얘를 올려주면 이제 볼륨 부분에 이런 레이드를 더 추가하면서 볼륨의 해상도가 올라가겠네요. 그래서 요 볼륨 퀄리티, 요 옵션 얘는 이제 보통 안 건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스토카스틱 트랜스퍼런시라는 옵션이 켜져 있는데요. 투명한 물체를 계산할 때 그 안쪽에 오는 이렇게 외부에서 오는 빛들을 이렇게 집어넣어서 계산할 때 이쪽을 조금 이제 페이크라 그래야 될까요? 좀 알고리즘을 써서 조금 저렴하게 계산하는 방식이에요. 자, 이게 꺼져 있으면 정석대로 다 계산을 하는 거고요. 이제 굉장히 무거워요. 근데 켜져 있으면은 굉장히 비교적 렌더 타임이 많이 향상이 되고요. 자, 이 샘플을 올려주면 볼륨의 이런 엣지 부분에 이런 샘플링들이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자, 이 값이 이렇게 꽤 뭐라 그럴까요?
싸요. 저렴해요. 그러니까 64 이러면 굉장히 높은 값이고 실제로 이제 그 샘플이 많이 좋아지는데 실제로 렌더 타임이 그렇게 많이 늘어나진 않아요. 자,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볼륨 쪽 퀄리티를 잡는 데는 이쪽 옵션이 되게 좀 추천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 방금 본 것처럼 이런 조명들의 이런 샘플 퀄리티 이것도 당연히 포함이 되겠죠. 자, 그래서 자, 볼륨 같은 경우는요, 이제 요 스토카스틱 트랜스퍼런시 샘플 요쪽 샘플과 여기 볼륨 퀄리티 요 두 가지가 이제 볼륨에 좀 직접적으로 퀄리티 조절을 해줄 수 있는 옵션들이고요. 그거 외에 이제 스텝 레이트, 요 스텝 사이즈 요 값도 있지만 얘는 이제 안 건드리는 게 낫다. 이거 올려봤자 렌더 타임만 너무 많이 늘어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른 렌더링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픽셀 샘플 같은 이런 전반적인 이런 샘플링은 당연히 볼륨에도 같이 적용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쪽 볼륨 관련 샘플링 쪽을 조금 더 알아봤고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좀 연습을 해야 되는 부분은요. 이제 다양한 이제 파이로 옵션들을 조절들을 해가면서 파라미터들이 어떻게 바뀔 때 어떤 느낌으로 바뀌는지를 좀 이제 테스트들을 해보시면 좋아요. 물론 이제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들이 있어서 이제 기본 원리들을 알고 있으니까 번 레이트가 올라가면 더 많이 터지니까 화염이 커지겠구나. 쿨링 레이트가 올라가면 빨리 식으니까 온도가 이렇게 올라가는 속도가 좀 줄어들겠구나. 불이 빨리 연기로 바뀌겠구나. 뭐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할 수 있겠지만 또 실제로 옵션을 바꿔보면요. 생각했던 거하고 또 굉장히 좀 달라질 때들이 있어요. 예상했던 거랑 좀 많이 다르네. 뭐 이런 경우들이 있어서 이것저것 옵션들을 바꿔가면서 시뮬레이션들 테스트하면서 좀 자기만의 좀 감을 좀 잡는 게 중요하고요. 예, 연습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런 시뮬레이션들은요. 자, 그리고 이제 폭파들을 좀 작업을 해보는데 그냥 소스를 놓고 터트리는 게 아니라 이제 레퍼런스들을 좀 보고 이런 형태, 이런 스타일의 폭파를 만들어 봐야지 이렇게 좀 목적지를 정해 놓고요. 그렇게 폭파를 만들려면 어떤 식으로 디자인을 하는 게 좋은지, 소스는 어떤 식으로 넣고 혹은 지금 수업 시간에 하진 않았지만 초기 V 값은 어떤 식으로 디자인을 하는 게 좀 더 그럴싸한 폭파들이 나올지 혹은 프랙처 시뮬레이션 된 거를 컬리전 시켜서 또 어떤 디자인을 만들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좀 테스트 해보시면은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렌더링까지 좀 해서 가급적 누크까지 가져가서 이렇게 좀 합성까지 해보면은 조금 더 도움이 되겠죠. 자, 그래서 오늘 이제 폭파 수업은 이 정도로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예. 자,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많이 시뮬레이션 해보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